지난주 후반입니다. S&P에서 중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. 어떻게 보면 신용국의 대표격이다 할 수 있는 중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었는데, 자 그렇다면 관련도가 높은 화학이나 철강 업종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꾸려볼까요? 네, 어제 우리 시장에 나타난 큰 변화지만 화학주들도 그렇고 철강주들도 그렇고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는,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변동성 나타나고, 그다음에 단기별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조금 만회되어가는 그런 분위기. 여기에 좀 던져진 것은 태양광과 관련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미국의 세이프가드 관련된 그런 조금 좀 안 좋은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려 오고 있습니다. 소위 말하는 무역과 관련된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부분이 다시금 서서히 조금 더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여기에도 역시 S&P의 신용등급,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, 홍콩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,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 후반에 결국은 아시아권, 소위 말하는 중국은 신흥국의 대표 성격을 갖는 그런 대표 국가가 되겠습니다. 소위 말하는 상징성이 상당 부분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, 물론 3대 평가사, 국제신용평가사 중에 S&P가 그들의 신용등급 강등을 가장 늦게 했다라는 부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, 지난 참고해 보신다라면 무디스 같은 경우, 피치 같은 경우 지난 5월 이미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는데요. 그 당시 S&P는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는 부분.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. 근데 최근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이 신용등급 강등시킬 시기는 분명히 아닐 텐데 왜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을까? 조금 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 상황,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조금 좀 압력 아닌 압력으로 행사가 되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시장 내에서 조금 좀 만연하게 돌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신용등급 강등은 영향은 받는다.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업종, 분명히 화학업종이라든지 철강업종이라든지 일단 발행금리의 상승, 이런 부분들로 해서 외부 자금의 조달이 그만큼 그 비용을 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해야만 할 것이고,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경기의 상승보다는 경기의 어떤 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, 최근 철강류의 가격 상승, 석유화학류의 가격 상승, 내수 소비 확대에 의한 내수 수요 확대에 따른 철강류 수출의 감소세가 국제 시장 내에서의 철강류 제품 가격을 상승을 시켰고, 이 부분이 고스란히 글로벌 시장 내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포스코를 비롯한 전반적인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기업들에 대한 가격 상승 모멘텀까지 영향을 주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. 일단 중장기적으로 3분기 실적 괜찮습니다. 하지만 4분기 실적, 내년 1, 4분기 실적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대응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